안녕하세요. 박주간TV의 박주간 박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최고입니다. 네, 지금 저희 박주간TV 비전꿈대학 TV에서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에 대한 이런 사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이런 사례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를 알리는 이런 개념보다는 제가 이런 위기, 시련, 고난, 고통 극복하고 나니까 더 많은 기회가 생기고 더 많은 성공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수없이 많이 경험하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저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사례를 듣는데 그치지 말고 여러분도 그동안의 인생을 사시면서 직접 경험하셨던 고난, 고통, 시련, 위기 이런 상황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과정을 극복했던 과정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그 과정별로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또 그런 고난, 고통, 위기, 시련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얻은 교훈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런 걸 제대로 살펴보시면 그 다음에 오는 그런 고난, 고통은 정말 식은 죽 먹기 간단하게 넘을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신도 생깁니다. 자, 그런 목적으로 이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직접 제 사례를 끝까지 한번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사례 가지고도 이렇게 저처럼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남은 인생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제 인생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사업과 관련된 그런 위기, 고난, 고통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 자, 이 세 번째 사례를 어떤 사례였느냐 하면 제가 정말 좋은 직장 버리고 은행 버리고 그 다음에 벤처캐피털 회사까지 버리고 창업을 했었는데 뭐 앞에 두 개의 사례는 창업한 지 7개월 만에 IMF라고 하는 정말 국가가 부도나는 상황이 일어나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례 드렸고 또 이번이 세 번째 사례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사례인데 자, 제가 그동안에 이제 뭐 두 번째 사례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정말 컨설팅을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 업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점 또 암초와 같은 이런 암초를 부딪혀서 그걸 어떻게 또 극복했는지에 대한 그런 사례 두 가지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그 동영상 보지 않으신 분들은 다시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저의 사례입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정말 핵심적인 이런 상품, 컨설팅에도 내가 직접 개발한 상품이 있어야 되겠다. 대부분 컨설팅 업을 이렇게 하면서 인사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마케팅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 조직,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 컨설팅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 회사에, 여러분 컨설팅 회사에 어떤 핵심적인 컨설팅 상품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걸 빨리 느꼈기 때문에 정말 우리 회사의 브랜드나 다름이 없는 이런 핵심 상품을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쯤 돼서 제 머릿속을 딱 스쳐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시스템 정석 경영이었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시스템 경영 이런 부분을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뭐 책이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논문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수들도 많고 학자들도 많고 특히 경영학을 하는 이런 교수 학자들 많은데 이렇게 기업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법으로서 시스템 경영에 대한 이런 어떤 정보, 기법 이게 절대적으로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아예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2000년 조금 지난 시점이니까 거의 뭐 한 20년 전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스템 정석 경영에 대한 이제 이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 시스템 경영 혁신만이 살 길이다라고 해서 이 시스템 경영에 대한 이제 이론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을 좀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룬 내용이 기업의 성공 시크릿 시스템 경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또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스템 경영에 대한 기법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한 부분이 바로 이 시스템 영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기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도 이제 이런 방법을 또 통해서 개인의 인생 성공 시스템도 개발을 합니다만 그건 또 다음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기업 경영과 관련되는 시스템 정석 경영, 시스템 영업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론 정립까지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선진 기법을 기업에서 시스템 경영 실천하십시오. 또 시스템 영업 실천하십시오. 라고 하면 실행이 거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는 또 중견기업이라 하고 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어떤 기법을 이론 부장이 되어서 회사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실무자도 없고 책임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기업에서 우리 가정에서 주부들이 정말 요리하고 자녀들이 또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 만들어서 반찬 정말 맛있는 반찬 만들어서 상 딱 차려주면 남편이나 자녀들은 숟가락 들고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 수고는 엄마가 했죠. 엄마가 아내가 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시스템 정석 경영, 시스템 영업에 대한 이런 이론 무장을 하는 것은 전문가인 또 컨설턴트인 제가 이렇게 했는데 기업에서 그걸 바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이 이론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주부가, 엄마가 요리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서 상에 딱 올려놓으면 자녀나 남편은 숟가락만 들면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제 기업 경영에서 소프트웨어까지 아예 개발해서 이런 기법을 응용한 시스템 경영, 시스템 영업 기법을 응용한 이런 솔루션까지를 아예 개발해서 보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어떤 뭐 대형 컨설팅사들도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컨설팅사라고 하는 능률협회, 표준협회, 생산성본부와 같은 경우도 컨설팅을 하면 이런 보고서 형태로 주는 것이지 기업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까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맥킨지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들도 주로 이론 중심의 페이퍼워크 중심의 컨설팅을 하지 기업에서 그걸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솔루션까지 개발을 해서 제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 지도사로서 또 일기로서 선배 리더로서 다른 컨설팅사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솔루션 개발을 결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정말 소프트웨어를 한 17년 개발했다라고 하는 CEO를 모셔서, 소프트웨어 회사의 CEO를 모셔서 제가 생각하는 시스템 경영에 대한 이런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CEO는 이제 메모를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에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년 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대 초 얘기입니다. 자,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1억 1천 부가세 포함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개발 기간을 두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쭉 개발을 해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최종 보고를 이렇게 하는 자리에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제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보다 훨씬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활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엔지니어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접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것 가지고 고객들이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며칠을 아무리 고민하더라도 그 소프트웨어 가지고 이걸 상품이라고 해서 비용을 받으면서 그것도 적은 비용도 아니고 수천만 원의 비용을 받으면서 컨설팅 도구로 쓴다라고 하는 건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스템 정석 경영에 대한 솔루션 개발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그러면 그냥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구술하고 소프트웨어사 사장이 그걸 보면서 적어가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그건 한계가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서 제 나름대로 시스템 경영 혁신 솔루션에 대한 이 개발 설계서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이제 약 15년 전 얘기. 그런데 이게 개발된 시점은 1차 실패를 하고 한 것이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한 1, 2년 전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는 모르지만 이 솔루션 개발 계획 안에는 여기 쭉 보시면 이제 뭐 개발에 대한 기본 방침 이렇게 제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인 메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메인 메뉴,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이미지 설계도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큰 대메뉴를 어떤 것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설계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메인 메뉴 다음에 서브 메뉴를 또 어떻게 할 거냐. 서브 메뉴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메뉴 하나하나별로 어떤 양식이 필요하느냐. 한 페이지 이런 어떤 양식이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이 양식에는 어떤 기능 구현이 되어야 하느냐. 필요한 그런 기능, 이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 메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서 이런 솔루션 개발 설계서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역을 의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역을 의뢰할 때는 이제 첫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업체 선정도 나름대로 꼼꼼하게 이렇게 했지만 계약서에도 내용을 좀 튼튼한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컨설팅 회사의 문제가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문제로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든지 또 개발이 지연된다든지 또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 여의치 못하다든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의 문제로 인해서 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금도 다시 돌려준다라고 하는 특약 조항을 넣었습니다. 특약 조항을 넣고 이제 그 특약 조항도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조도 이렇게 하면서 특약 조항에도 도장을 서로 찍어가면서 확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개월 계약을 하면서 그때도 1억 천 정도의 컨설팅 계약을 이렇게 수립해서 진행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결과들을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이런 계약 내용으로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2차를. 자, 그러면서 이제 한 6개월 중에서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어느 날 오후 한 4시, 5시쯤에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사장과 그 담당 팀장이 지금까지 개발했던 상황을 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러 이렇게 왔길래 그날 저녁에는 제가 따로 무슨 약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장하고 담당자에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저녁 식사하면서 소주 한잔 하십시다 라고 했더니 뭐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무를 급하게 마무리하고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막걸리 한 잔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대화를 쭉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막걸리도 몇 잔씩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깊이 있는 이런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메뉴별로 어떻는지, 깊이 있는 대화를 이렇게 쭉 하고 또 질문을 계속 이렇게 했더니, 사장하고 담당자, 손이 자꾸 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제대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거 솔루션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이 깊이도 있고, 또 폭도, 범위도 넓어서 도저히 자기들 그 능력으로는 완성도 높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뭐 시간을 더 드리면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아이고 박사님이 원하는 그런 수준의 품질 우리 직원들 능력으로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뭐 이런 표현 뭐 그때 그 상황으로 돌아가면 업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차 개발 실패했는데 2차를 그렇게 꼼꼼하게 계약을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데도 한 절반쯤 50% 지나고 나서 확인을 했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결론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서로 고민 한번 더 해본 다음에 일주일 이내에 서로 시간 내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하고 이제 그날은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생각하는데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이루는 겁니다. 비용 투자도 많이 했지만 기간 투자를 상당한 많은 기간이 이렇게 흘렸는데 또 이거 실패하면 이제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가 그걸 능력이 좀 부족해서 개발이 어렵겠다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5일쯤 후에 다시 이제 만나서 사장님 정말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저도 한 5일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저쪽에서 시간을 더 달라라고 하면 또 연장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퀄리티가 제대로 안 나오고 개발 역량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맡겨서 나중에 품질 낮은 이런 제품 개발이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차도 실패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약하십시다. 대신 우리 처음에 약속했던 계약금을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아마 박사님이 강조하셨고 했으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일부는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계약을 수주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들어오는 계약금, 중도금 이렇게 받아서 상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계약을 실패하고 결국 시스템 정석경영 솔루션 두 번째 이제 개발을 실패하게 된 겁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시스템 정석경영 솔루션 개발이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도전한 얘기는 다음 동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자, 두 번째 실패까지 해서 그러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뭐냐? 자, 뭐 잃은 것은 아직 완성품, 내가 목표로 했던 시스템 정석 경영 완성품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보면 일단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얻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1차가 실패했기 때문에 어떻든 제대로 이런 어떤 시스템 정석 경영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설계서를 완벽하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큰 소득을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떤 회사에서 개발을 의뢰를 할 때 제대로 이 요청서, 개발 요청서를 제대로 줘야만, 설계서를 제대로 줘야만 개발 회사가 거기에 설계서대로 개발을 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설계서가 없다든지 요청서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개발 회사의 의도대로만 개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퀄리티 높은 솔루션이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첫 번째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완벽한 설계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실패로 돌아갔지만 얻은 그런 하나의 수학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비록 실패는 했지만 어떻든 간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겁니다. 솔루션을 시작이 반이라고 하듯이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어려운데 이렇게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도 그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 또 그거를 우리가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든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만큼은 명확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부분. 이 부분 아직 결론 말씀을 안 드렸지만 어떻든 간에 지금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까지 실패했고 세 번째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든 간에 두 번째까지 실패는 했지만 어떻든 이 시스템 정석 경영 솔루션이 개발되면 우리 회사에서는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가 펼쳐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사업 기회의 어떤 싹을 틔우고 있다. 제대로 지금 이 싹이 나무라든지 꽃이 되어서 만발해서 뭔가 활짝 핀 그런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새싹을 뿌렸고 또 나무를 심었고 그런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사업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실패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실패하고 세 번째 도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또 세 번째 도전에 대한 그런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세 번째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이런 고난, 고통, 시련, 위기 극복에 대한 그런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